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선거 휴장이었고 국힘당이 완패하면서 우리 증시에 어떤 형태로든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화요일 우리 증시 시황은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스크립트로 업로드하였고 오늘은 유럽과 미국 세션에서 있었던 일, 특히 CPI 결과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참, 우리 시장 대응 전략은 선거도 끝났고 해서 영상이 후반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화요일에 미국 증시가 장마감 무렵 긴 아랫꼬리를 달고 급반등 마감하면서 갭 상승 출발을 했죠. 그리고 또 장중에 꾸역꾸역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CPI 발표 전에 유로스탁스 50 지수 변동성은 다시 14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고 채권 시장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주의 눌림을 모두 만회한 듯 했는데요. 미국 CPI 발표는 예상과 달리 전월 대비 0.4%가 나왔어요. 시장은 뜨거워하면서 지수도 급락했고 또 비달러 바스켓도 죄다 폭락하고 채권은 더욱더 거세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세션 개장 20분 전까지 계속 눌리면서 전일이 저가도 모두 깨고 주봉상 중요한 전환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이 18,050포인트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만 내려가고 본장 개장할 무렵에는 이 프리마켓 호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유럽 지수도 스트레이트 반등을 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가 아랫꼬리를 거의 1%를 달고 올라왔으니 이 정도면 CPI 이벤트를 유럽 증시는 잘 소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완전히 달랐죠. 우선 채권 시장을 보면 미국 국채는 단기물도 아주 강하게 부러지고 장기물도 강하게 부러진 것에 비해서 유로존 국채는 상대적으로 덜 부러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과연 ECB가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논리 때문이죠. 그래서 증시도 그래 유럽은 그래도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유럽 증시는 덜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독일 국채와 미국 국채의 스프레드가 쫙 벌어지고 있죠. 또 그것이 반영된 것이 통화시장의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통화시장은 오지달러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1.9%나 하락한 등 CPI 발표와 함께 비달러 바스켓이 모두 다 부러졌어요. 근데 그동안 나름 버티고 있던 유로화도 한 방에 마이너스 1%를 밀어버리는 하락이 나왔죠. 엔화도 아쉽게도 엔화도 153엔까지 밀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의 CPI 발표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주식시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리 인하안에도 우리는 안 부러진다. 닥치고 매수 가자. 이런 것에 비해서 채권시장은 야 무슨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도 인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반영하고 있죠. 이미 6월은 금리 인하 없다는 거를 채권시장은 다 반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젠 7월과 11월 이 두 번만도 정말 과연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통화시장은 그래도 이렇게 증시가 완전 유포리아에 갇혀 있는 것과 달리 채권 시장은 또 완전히 반대로 그 완전 비관론에 들어와 있는데 통화시장 그동안 그래서 중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달러 인덱스가 위로 강하게 돌아버리면서 이제 통화시장마저 항복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모두 다 약세를 보였냐? 그건 아닌데요. 우선 멕시코 페소화는 마이너스 0.3% 정도로 가벼운 조정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이 빠진 것은 상품 통화였는데 상품 시장은 의외로 큰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CPI 항목들 보면 한마디로 죄다 올랐죠. 내일 PPI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보다 강세가 예상돼요. 왜냐면 이 원자재가 오른 것을 PPI가 반영할 거고 그렇다면 한 번 더 비달러 바스켓이 눌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때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가 빠지는 거는 그건 좀 넌센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가 빠지는 거는 매수의 찬스라고 봅니다. 최근이 원자재 강세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골드나 구리나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며칠 더 조정이 나온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원자재는 조정 시마다 매수세가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원자재 통화를 매수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이 통화시장이 이벤트에 반응할 때는 새벽 3시 30분 현물 마감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PPI도 강세가 예상되어서 저는 오지달러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PPI 결과가 나오면서 오지달러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비달러의 약세로 골드나 구리가 가벼운 조정을 받았고요. 재고 발표가 있었던 기름도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이 원유 재고 증가가 584만 배럴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300만 배럴 때 증가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 584만 배럴 계속 증가가 늘어나고 증가세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 30분경에 이란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한 방에 플러스 1% 급등으로 전환됐어요. 결국 브렌트 기름은 다시 90.63달러까지 올랐는데 시장이 계속 이 리스크를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증시는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죠.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화요일 장마가 무렵 워낙 강하게 뛰어너던지라 이 아시아 세션에서는 추가 상승하지 않고 한참 횡보하다가 유럽 세션 들어서 유럽 지수가 반등할 때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CPI 발표 직전에는 먼저 매수가 들어와서 윗꼬리를 만드는 등 시장이 강세 흐름이 이어진 듯 했습니다. CPI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채권 가격은 또 오르고 있었고 유럽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최소한 주식시장 참여자만큼은 계속 강세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CPI나 코어 CPI 모두 전월 대비 0.4%가 나오면서 컨센서스 0.3%를 넘겼죠. 이게 0.3%인데 뭐 0.4% 나온 게 뭔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달에 0.4%였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무조건 0.3%가 나와야만 상승 속도가 줄어드는 것인데 0.4% 나오면 상승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충격받을 만하죠. 지표 발표 후 지수 선물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 뭐 호가도 없이 급락이 나오면서 10분 만에 마이너스 3.5%를 찍게 됩니다. 나스닥 선물도 10분 만에 마이너스 1.8% 찍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자리는 지난 4월 4일에 기록한 저점 부근이었죠. 하지만 나스닥과 달리 S&P 선물은 그보다 좀 더 떨어져서 5,176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하락 전환한 것이 됐든 뭐 기간 조정이 됐든 어쨌든 조정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아래 꼬리를 달고 장막판에 급하게 당긴 것을 감안하면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은 이것도 하락이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을 정도로 미미한 하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이 갭다운 출발을 한 것도 마이너스 1.2%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1시간 동안 꾸준히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오전장과 오후장 내내 결국에 시가선 부근에서 아주 좁은 구역을 오르내리며 움직인 정도에 불과했죠. 과거 CPI 발표에 시장이 기본 마이너스 1.8% 갭다운 그리고 마이너스 2%대 움직인 걸 생각해보면 시장은 정말 강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변동성의 흐름인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16포인트 위에서는 변동성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반등할 때 변동성이 내려갔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이미 변동성이 레벨업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격 조정이 안 나고 기간 조정을 간다면 변동성은 고점 찍고 빠지는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이게 왜 나오냐? 어쨌든 이번 주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 한번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나게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일단은 포지션 키우지 않고 계속 볼 것입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메타가 개별 종목 이슈, 그러니까 자체 AI 칩을 만든다는 이유로 오르긴 했는데 나머지는 영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 갭다운이 나온 엔비디아는 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 상승 마감했는데 근데 저는 주의 깊이 보고 있는 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구글은 오늘 신고가권에서 음봉 맞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뭐 크게는 안 빠졌지만 어쨌든 빠졌어요. 시장이 거의 한계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볼 것은 금융주들인데 1등 주식인 JP모건 빼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는 골드만삭스, 시티 모두 2%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21선 살짝 깬 형태로 마감됐거든요. 채권 가격이 계속 빠지는 것에 대해서 금융주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밈주식과 같은 취급을 받는 레딧이 오늘 그동안이 저가였던 45달러를 깨고 갭다운 출발해서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굿바이.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깝깝합니다. 이 정치적 발언이 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지만 깝깝합니다. 어쨌든 총선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MSCI 한국물 ETF인 EWI가 마이너스 3.8%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그렇게까지 빠진다고 보진 않지만 시가 갭다운이 어중간하게 마이너스 1%대 정도만 빠진다. 그러면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이 옵션 배리어가 380에서 370선으로 좁혀졌는데 선물이 갭으로 370을 깨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배리어 하단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풋옵션 365가
확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초반 자리 다툼은 365가 아닌 365 이하가 아닌 365에서 370 구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365에 근접한 하락이 나온다면 신규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았다고 봐요. 물론 이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기존 풋옵션 375 매수해서 홀드하시고 계신 분들은 시가의 풋 367, 370을 고르게 동수량 매도를 해서 약세 스프레드로 전환해서 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죠. 해외 시장과 같이 365에서 370 구간에서 하루 종일 박스를 치면서 양옵션 프리미엄을 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늘은 코스피는 그렇다 쳐도 코스닥을 좀 잘 보고 싶어요. 오늘 코스닥 150 지수가 61선 깨게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격이 과하게 벌어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오전장이 됐든 오후장이 됐든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조건은 마이너스 2.5%가 넘는 하락에서만 단기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과하게 밀릴 경우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코스닥이 진정한 저점은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닥 150 선물을 포지션으로 롱 홀드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 시장에서는 불가피한 차익 실현 나온다 하더라도 선물이 365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 관점 먹튀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바닥 찍고 장대 양봉 나오는 것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가가 365 이상에서 끝난지 이하에서 끝난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주봉 음봉 일단 확정이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중요해요. 내일 PPI도 있고 해서 시장은 아직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 매도 4개까지 늘렸어요. 이제 매도분은 모두 이익 구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이 기간 조정 구간인지 가격 조정 구간인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또 주요 AI 관련 주식에 여전히 저가 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과연 18,000포인트를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목요일이 아시아 세션 오전장이 중동 지역 기준으로는 새벽이 돼요.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게 된다. 그러면 글로벌 전자거래에서 나스닥 선물이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때 혹시라도 나스닥 선물 18,05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분 한 개는 줄일 것이고 또 PPI 발표와 함께 시장이 내려간다. 거기서도 한 개 더 줄일 것입니다. 나머지 2개는 기간 조정이 전환인지 아니면 가격 조정인지를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가 참 뭐라 말을 할 수 없지만 시장 때려치우고 이 나라를 떠난다 이러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